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38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 이야기 정말 집약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지점 연결해서 바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2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2부 또 장 마감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는데 상승폭이 2495포인트 부근에서 멈췄습니다. 2493포인트 일단은 강보합권 여전히 유지하면서 코스피 지수 횡 이동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중 흐름들 잠깐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의 낙폭을 모두 만회했고요. 2496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소폭 다시 반납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689억 원. 기관이 사다가 기관도 매도를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 612억 원, 기관은 137억 원 물량 나옵니다. 개인은 689억 원, 나홀로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이 1.3% 부근에서 지금 오늘 선방하고 있는 모습, 선방을 넘어서 급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680선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일중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우상향하는 모습 뚜렷합니다. 장 초반에 678포인트, 현재는 684.99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685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외국인은 73억 원 사고요. 기관은 84억 원 팝니다. 개인은 53억 원 순 매도하면서 개인만 엇박자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8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프론, 진원생명과학, 한국타이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엠젠플러스 5종목입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메디프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하는 기술 도입했다 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고요. 장 초반의 급등세를 여전히 어느 정도 이어갑니다. 17%가 넘는 상승을 현재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메디프론이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바이오 업체 제품 공급 얘기가 나왔는데요. 35억 원 규모의 임상용 플라스미드 DNA를 공급하는 계약을 개장 직전 공시했고요. 장 초반에 급등이 좀 나왔는데 현재 가격 6,850원 윗골이 되고 좀 많이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타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소식입니다. 일단 뭐 약세인데 약세폭이 크진 않지만 1%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남 근산 공장에서 컨바이어 벨트에 근로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단은 작업 중지 명령을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다임러 벤츠에 제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만원대까지 뚫고 나갔다가 지금은 7%대의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개 입찰에서 사고 기록 장치 단일 공급자로 선정되면서 오늘의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엠젠플러스는 당뇨 치료를 위한 인체 적합형 돼지최도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중에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는데 일단은 8,000원대 장중 고가 흐름은 잡아가지 못하고요. 현재 3%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부터 나오네요. 신라젠, 가불메탈, 넷마블게임즈, 한샘, 형제엘리트까지 5종목입니다. 신라젠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연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장중 고점 66,600원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7거래일 뿐만이 아니라 올 5월 달에 주가가 만원 초반이었습니다. 1,500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가격은 62,000원, 그리고 고가 66,600원, 6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간 건데요. 일단은 미국 리제네론과 신장암 치료제 공동 개발 중이다. 그리고 이것이 강하게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신라젠 같은 경우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갑니다. 가불메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가 누적 그 영업이익으로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창립 이래 최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구리 가격 상승까지 나오면서 지금 오늘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갔었고요. 현재도 2,885원에서 23%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넷마블 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도 신작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나오면서 어제 하루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인데요. 신작 발표 내년까지 5종 이상의 신작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가의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18만원대까지 지금 거의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샘 3분기 실적 호조입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좀 부진한 실적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특히나 인테리어, 부엌 분야에서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형제엘리트입니다. 형제엘리트는 중국 사드 여파로 중국 교복 시장이 좀 위축되고 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중국 문화예술장과 최병호 회장 간의 교복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드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이 아니냐 얘기들 나오면서 긍정적인 코멘트, 그리고 주가도 긍정적으로 10% 가까운 상승 가져갑니다. 2시 44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메리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세대 권홍섭 연구원,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권홍섭 연구원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네, LG이노텍이 이제 최근에 아이폰 10 관련 이슈에서 11월 3일 57개국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아이폰 10의 이제 출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LG이노텍이 아이폰 10에 탑재된 그 3D 센싱 그 모듈과 그리고 듀얼 카메라 등이 탑재가 될 예상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4분기까지도 계속 그 실적이 매출에 영향이 가서 아무래도 호조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아이폰 10의 첫 물량은 한 300만 대 정도 수준이고요. 일단 4분기는 최대 맥시멈 한 3천만 대까지 보고 있는데, 한 평균적으로 한 2천만 대 정도까지 출하가 된다고 가정하면 LG이노텍이 아무래도 4분기에는 매출이 거의 한 5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3분기 매출 예상치는 한 1조 7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550억 원 정도 달성할 전망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아이폰 10에 대한 수혜보다는 그 미국에 있는 업체들 그 스마트폰 듀얼 카메라에 대한 탑재된 것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선행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3분기에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3D 생싱 모듈하고 듀얼 카메라가 그 중국 하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다른 여타 스마트폰에 대한 그 모델 채택수가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매출 기여가 LG이노텍이 좀 가장 큰 수혜가 아닐까. 듀얼 카메라 중에서 주도주라고 하면 LG이노텍이 가장 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16만 5,5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어저께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그 박스권에 이제 유념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한 16만 6천 원 정도에서는 또 이제 단기적인 고점 징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를 좀 소화하려면 그 전에 있는 양상을 봤을 때는 한 3일 정도 또 이제 이틀 내지 3일 정도 또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수 시점을 잡는다고 가정하면 일본 흐름상 120일선을 이용해서 한 15만 6천 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만약 그리고 매수가 됐으면 16만 6천 원대 매물대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한 목표가 18만 8천 원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 녹십자셀입니다. 그 녹십자셀이라는 회사는 그 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녹십자셀이 최근에 그 항암 명역세포 치료제인 이뮨셀 LC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가 전망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뮨셀 LC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이제 환자에서 면역세포를 추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배양하고 그리고 암만 전문적으로 이제 죽일 수 있도록 또 그 내성을 키우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다시 환자한테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 화학 항암제보다 효능이 굉장히 월등하고요.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현재 그 간암에만 지금 치료제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또한 그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그 췌장암과 대장암까지 요거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은 처방 수가 증가를 하면서 매출액의 한 120% 정도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또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미국과 그 중국에서 그 MOU를 체결을 함으로써 아마 이뮨셀 LC 판매량이 거의 처방수 5천 건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는 그 현재 매출액 1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상회하는 수준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그 최근에 그 정제 사업에 관련돼서 정제 마진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정제사업 글로벌 가동률이 그 최고 수준이 돼 있고 또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보수 시즌이 또 다가옴에 따라 거기에 대해 맞물려서 SK이노베이션이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석유 수요 전망에 대한 또 상향 조정이 또 나왔는데요. 한 150만 배럴까지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인 80만에서 70만 배럴까지의 정제 수준을 완전히 웃도는 그러한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SK이노베이션의 정제 마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 정제 마진의 수익 구조는 한 지금 1분기 대비 한 3배 정도 올라온 수준이라서 앞으로도 그 매출의 기여가 4분기까지 좀 호조가 예상이 됨에 따라 아무래도 그 매매를 스윙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재 20만 6,5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단기 조정이라고 보시고 박스권이라고 보시고 한 20만 2천 원 정도에서는 매수할 타이밍 그리고 21만 5천 원의 박스권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매물대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뭐 주봉상 월봉상 전 고점 수준이 22만 원까지 이렇게 가능한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가 이제 4분기 증권사 최초로 그 초대형 IB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난 이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금감원에 대한 그 대대적인 좀 그 정부에서 감시가 있었고 또한 수사도 이제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증권사 초대형 IB가 인가가 힘들 것이라는 좀 시장 예측을 좀 벗어나는 경우인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서둘러서 이번 4분기에는 그 초대형 IB 인가가 나오게 되면 그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초로 1호 면허를 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ELS 조기 상황 지속에 따른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 지금 최근에 그 예탁 자산이 거의 한 8천억 정도까지 이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그 해외 자산 유입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서 아마 그 증권주 중에서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지수가 3,000대까지 가면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가 미래에셋대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도 1,300원 정도 현재 한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매수를 해볼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고 매수를 추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짧게 9,100원 정도 이렇게 보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시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LG 디스플레이가 그 최근에 약간 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밀리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애플향 투자가 현금으로 한 3조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 이제 들어온다고 확정이 된다면 주가가 잠깐 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아이폰 10 이후에 차기 후속작에 대해서 아이폰 OLED 패널에 대한 수주가 전망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배경이 그 중국에 있는 OLED 투자 승인이 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아이폰에 대해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중국 관련해서는 연내에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이제 일단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산업통상부에서 그 중국 공상 증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술 유출이라든지 그러한 우려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딜레이가 되고 있지만 여기 이 공장만 증설 이제 허가만 난다면 향후에 아이폰에 대해서 OLED 패널에 대한 그 납품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 29,400원에 좀 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한 그 28,600원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매수를 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34,000원까지 한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노리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이제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김치균 대리님 5종목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고려아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1차 매도 목표 가격으로 지난번에 55만원을 제시해드렸었는데 지난 한 주 고려아연은 55만원 선을 넘지 못하고 소폭의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려아연의 실적 전망이 양호하고 그리고 주가 상승 모멘텀도 여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이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계속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1차 매도 목표 가격은 55만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실적은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68만원으로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지만은 55만원 도달 시 우선 이익 실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55만원 매도 목표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연 가격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액 공정 합리화로 동사의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률 증가가 모두 기대됩니다. 또 올해 말에 전해 공장 증설 및 그다음에 ESS 신규 설치 때문에 내년도에 전기료가 연간 400억에서 50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비용 절감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도 예상되고요. 또 내년도 실적 전망이 대체적으로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적 개선으로 인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60만원대 목표 주가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60만원대까지 상승할 실적 모멘텀을 갖추고는 있지만은 우선 55만원 도달 시에 이익 실현하시는 게 낫다는 판단이고 주가 조정 시에는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사의 주가는 기간 조정을 거치는 모습이었고요. 9,050원 밑으로는 주가가 좀 빠지지 않으면서 좀 이격을 좁히고 있는데 이격을 좁힌 후에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9,050원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1차 목표 가격인 만원의 절반 매도하고 남은 수량은 14,000원까지 바라보는 중장기 매매 전략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굴삭기 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실적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동사의 중국 굴삭기 누적 판매량이 7,800대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가량 증가 수치입니다. 이러한 판매량 급증의 배경은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그때 이제 팔았던 굴삭기의 교체 판매 수요가 이제 겹치면서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증권사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고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레포트를 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차 목표 가격인 1만원까지는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G ETS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의 지난주 주가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은 그 소폭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했지만은 12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5일 이평선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밀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회사의 기업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좀 기술적 분석상 매수 적기로 보여서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폐기물 사업부하고 스팀 사업부를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그리고 신소재 사업부로 그 실적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폐기물 사업부하고 스팀 사업부를 보면은 그 폐기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고단가 폐기물 위주로 수주를 해서 최근 3년간 폐기물 처리 단가는 연평균 11%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스팀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안산 도시개발과 20년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경기도 150신도시에 스팀 공급을 시작하였고 2018년도 입주가 시작될 경기도 송산 그린시티에도 스팀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폐의 용액에서 고순도의 산화동을 추출해내는데 이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신소재 사업부의 매출도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3분기 평균 구리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정도 상승하였고 지난주에는 톤당 구리 가격이 7,000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신소재 사업부는 올해 3분기에 최고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4분기에도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당장 대규모 투자는 없을 예정이라서 좀 큰 폭의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매수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1차 매도 목표 가격은 이제 5,1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올해 97만 5천원까지 기록했다가 매출 성장률 하락과 인공지능 관련 투자 비용 증가 그리고 라인의 성장 둔화 때문에 9월 초에 70만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삼성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2015년도 상황과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도 네이버는 광고 매출이 둔화되고 라인 관련 투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분기 영업이익이 정체를 보였고 이로 인해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투자 비용이 일단락되면서 영업이익이 다시 개선되었고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받아서 빠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는 확장적 투자 정책을 지난 1년 동안 유지했고 이 투자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가는 예전처럼 빠른 상승을 보일 것이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게다가 올해 출시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내외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주요 수익 원점을 고려한다면은 네이버의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네이버의 차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내년부터 투자 완화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진행 중인 신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좀 어떤 성과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아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이고 1차 매도 목표 가격은 이제 9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M입니다. 지난주 SM의 주가는 좀 행보세를 보였고요. 3분기 실적이 무난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군대에서 전역해서 복귀한 그 소속 아티스트들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반기까지 활동 일정이 좀 짜여져 있어서 향후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은 증권사마다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올해 8월경부터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장단기 이평선도 정배열되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매수하기에 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가로 바로 매수하셔도 되고 3만원 정도 가격대를 매수 목표 가격으로 설정하셔서 그 가격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눌림목 매수 전략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도 목표 가격은 우선은 이제 38,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SM 종목까지 쭉 5종목을 함께 가봤습니다. 종목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0282번님께서 JW 신약 7,950원에 비중은 50%. 비중이 꽤 높네요. 상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권영권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좀 평단을 좀 높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약 관련해서 현재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주식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펀더멘털 자체가 좀 약간 좀 부족한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로컬 쪽, 즉 일반 병원 쪽에 들어가는 이제 비염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그냥 어떤 전문 의약품보다는 일반 의약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고 현재 항암제 관련해서 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경쟁사 대비 어떤 좋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당분간 좀 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6,500원 정도를 마진 노선으로 보시고요. 일단은 현재 매수가보다는 더 높게 한 8,600원 정도에서는 전량 50%를 청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JW 신약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었고요. 다음 4477번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이랑 겹치네요. KG ETS 평당가 4,2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치민 대리님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4,200원에 이제 사셨다면은 적당한 가격에 사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좀 회사의 사업 구조는 되게 좀 견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 사업부하고 스팀 사업부가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신소재 사업부는 최근 들어서 좀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사업부의 매출 증가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 신소재 사업부에서 좀 매출 성장을 이끌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은 뭐 PBR로 보나 뭐 퍼로 보나 뭐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부담 없이 접근해서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삼을 만한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4,2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4,120원까지 조금 빠졌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좀 부담될 정도로 뭐 주가가 빠졌다고 보이지진 않고요. 오히려 주가가 좀 빠져서 4,000원 미만까지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모아가야 될 그런 중장기 투자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 사업부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뭐 정부 환경 관련 규제라든가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규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폐기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좀 더 이제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좋은 사업부로 좀 탄생할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가 좀 상당히 좀 성장 전망이 좀 있는 그런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목표 가격을 뭐 5,100원으로 잡고 좀 중장기로 투자하겠다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마음 먹으시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KG ETS 원에 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세히 또 전략을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시금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 이번엔 어떤 종목일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실 종목 LG유플러스입니다. 그 LG유플러스가 최근에 그 MSCI라는 이제 선진국 지수에서 KT와 같이 이제 퇴출이 됐습니다. 일단 퇴출된 이유로는 그 외국인 소진율이 한도가 100%가 다 이제 꽉 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더 이상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MSCI에서 퇴출이 된 거고요. 그 회사가 나빠져서 뭐 회사 매출이 악영향이 나와서 그런 이유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순 그냥 그 이슈로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그 외국인 소진율은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물량을 기관과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투매는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된 걸로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그 기간에 대한 그 매수 순환매 구조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요. 일전에 이제 통신비를 뭐 선택 약정 25%로 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통신 3사가 계속적으로 흔들렸으나 그 이후에 그 통신비 인하 정책 이후에 또 그 보조금 상한제를 또 폐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통신비 인하 부분과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매출에 대해서는 영향이 굉장히 미비할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5G와 그 4차 혁명과 관련돼서 수혜주로서는 LG유플러스가 주도적으로 좀 부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4차 혁명과 관련돼서 IoT라든지 사물 인터넷 부분에서도 LG유플러스가 선 고객 전략으로 해서 거의 한 가입자 수가 한 200만 명 가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5G 관련해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서버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도 구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는 계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13,350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당분간 그 3주 정도는 12,700원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한 3주 정도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13,350원 밑에서 한 13,2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고요. 13,200원이 매수가 됐다고 하면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7,000원까지 한 중기적으로 스윙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손절가는 한 12,000원 정도 보시고요. 일단은 진입은 13,200원 한 20%, 그 이외에 한 12,700원 정도에서는 또 20% 추가적인 물타기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가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수혜가 계속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최근에도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이 나타나면서 기관이 거의 한 4거래 정도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관의 순매수세는 급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그 낸드에 대한 수요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그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컴퓨터에 있는 하드 디스크가 SSD로 대체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SSD에 들어가는 부품이 낸드 플래시이기 때문에 일단 가까이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서버, 클라우드 IoT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 서버 향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낸드에 대한 중요성은 D램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시장 예측입니다. 낸드 플래시라고 하면 되게 생소한데요. 이 낸드라는 게 그 영화를 거의 현재 뭐 하드가 한 100편 내지 뭐 100기가짜리면은 100편, 뭐 1테라면은 1000편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낸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만 장, 수만 편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폭발적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재주로서 그 SK 머티리얼즈가 최대 이제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자면 이제 그 최근에 급등 이후에 주봉상 기간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일봉 21선 상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박스권을 유지한 모양새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쪽 한 18만 7천 원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21만 원까지는 또 무난하게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18만 7천 원 밑에서는 한번 매집을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SKC 코오롱 PI가 그 플렉시블 OLED 관련해서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OLED 패널에 들어가는 방열 시트 필름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가공 전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해서 과점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OLED 패널에도 계속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내년도 플렉시블 OLED까지 이제 접목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엄청나게 크다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방열 시트용 그 PI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그 SKC와 코오롱이 합작한 법인이기 때문에 또 그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 또한 이슈가 있고요. 방열 시트용 PI 필름에 대한 생산 캐파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앞으로도 그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폰 OLED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TV용 OLED 패널에 이 동사의 그 필름이 많이 납품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추가적인 매수 부담이 있지만 눌림목을 줄 때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사상 최대 주주환원 정책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의 최대 이슈는 그 2018년에서 2020년까지에 대한 그 정책인데요. 일단 그 배당 액수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일단은 업계에서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의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이 확정이 될 경우에 주가는 상방으로 한 300만 이상까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자사주 매입도 현재 그 16,600주에서 28,000주까지 늘어나는 등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활발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약간 좀 매수하기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D램 시장의 호조와 낸드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까지 맞물리게 되면 주가는 한 284만 원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고요. 최대는 일단 304만 원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는 일단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컨센서스는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 기존 171억 원에서 한 355억 원으로 한 170% 정도 상향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또한 그 10월 1일부터는 알부민이라는 그 혈액 제제 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제품 가격을 한 5% 이상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 그 하반기 4분기부터 매출이 5% 일어나게 되고 또한 내년까지 그 알부민 등 다른 제품군까지 가격 인상된 것을 반영을 하면 한 10% 내지 20%의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녹십자는 앞으로도 한 향후 2-3년간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군이 혈액 제제 말고도 백신 부분도 있고요. 백신 부분 이외에도 그 특이한 희귀 난치성 질환 관련된 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녹십자가 다른 제약주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일 그 동사의 경우에는 그 ETC, 즉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수보다는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혈액제제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경쟁성 대비 우위에 있다. 그래서 투자할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그 FDA에 대한 그 허가가 이슈가 남아 있어서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또 상방으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그 녹십자는 그 중형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 정도에 대형주로 다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주가 수준은 한 24만원에서 25만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LG U+부터 녹십자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녹십자는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치균 대리 5종목 들어볼 텐데요. 김치균 대리님, 이번엔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그 포스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지난주 월요일 날 6% 정도 상승한 뒤에 행보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전주에 중국 철광석 그 수입량이 급증해서 철광석 선물 및 현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 초반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계속 좀 횡보하다가 오늘 좀 약간 살짝 좀 밀리고 있고요. 철강 업종은 중국 이슈에 큰 영향을 받는데 2주 전에 중국 철광석 수입량 급증 소식에 더해서 이번에는 대기 오염 감소 때문에 중국 허베이성 일부 철강사에 대한 가동률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이런 조치가 11월 달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급이 더 축소될 것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이러한 중국의 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인프라 관련 투자 때문에 중국 내에서 철강 수요도 좀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중국 철강의 수출이 감소되고 있어서 주변국의 철강 업체들의 생산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은 환경관리 규제 때문에 전체 생산량 증가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내에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서 철강 수요가 2017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에도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요. 그래서 국내 철강 업종이 내년에도 좀 양호한 실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지난 2년간 꾸준히 상승해서 약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적 전망이 양호하고 배당 수익률도 높아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아직 충분하다고 봅니다. 주가 조정 시에 31만 원이나 32만 원 가격대에서는 매수 관점이고 1차 목표 가격은 40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은 지난주 금요일 LG 디스플레이에 137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장비 공급 계약 규모는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18% 정도 해당되는 수치고요. 비아트론은 작년에 총 6건의 공급 계약을 했고 그 규모는 623억이었습니다. 올해 10월 20일까지 비아트론의 총 계약 건수는 5건 정도지만 규모는 871억 원으로 작년 계약 금액을 넘어섰고요. 현재 수주 잔고는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로컬 기업 향 수주가 이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비아트론의 주가는 최근 몇 개월간 좀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는데 동사가 향후에 거둘 예상 실적에 비해서 괴리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적인 좀 하락세가 급증하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만은 좀 기술적 분석상 아직 하락 추세를 탈피했다고 보기는 이제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긴 하지만은 비아트론의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2018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보다는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될 것이 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서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기업에 좀 독점적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비아트론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아트론은 PIC 장비라는 것을 LG 디스플레이하고 그 중국 기업인 BOE와 CSOT에 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비아트론의 현재 주가는 좀 현저한 저평가 상태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원 아래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 1차 목표 가격은 27,000원으로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니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니셈은 스크러버와 칠러라는 장비를 만든 회사입니다. 스크러버는 반도체 및 LCD 공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시켜주는 장비로서 전체 매출의 35%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칠러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및 LCD 공정 중에서 챔버 및 웨이퍼 주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장치로서 매출 비중은 35%로 스크러버와 비슷한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IT 산업 설비 투자 호조로서 호조가 이어지면서 동사의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고요. 그 주요 고객사 내에서 동사 장비의 점유율이 45% 정도 됩니다. 그 올해 상반기 전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정도 매출액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170% 정도 급증하는 이러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글로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설비 증설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향후에도 수준은 계속 이어지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이렇게 장비 판매가 일어나고 나면은 장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에 대한 이제 매출이 확대되어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회사가 50% 정도 지분을 들고 있는 한국 스마트 아이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문 스마트 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지문 스마트 카드가 UN 제네바 사무국을 포함해서 18곳에 공급할 정도로 기술력을 갖췄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주가는 9월 중순 이후에 하락해서 200일 이평선까지 조정받은 상황이라서 매수 적기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현재 주가에 매수하셔서 1차 매도 목표 가격인 8,200원까지 보유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J CGV 말씀드리겠습니다. CJ CGV는 어제 장마감한 이후에 공시를 통해서 러시아의 한 기업과 합작사 설립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러시아 영화관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CJ CGV가 지분의 70%를 가지는 구도로서 2020년까지 모스크바에 극장을 33곳, 그리고 스크린은 160개 스크린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사의 7번째 해외 진출이고요. 동사는 그동안 꾸준히 해외 진출을 통해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NH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CJ CGV의 해외 부분 영업이익이 국내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비록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4분기부터는 국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2018년도 내년이죠. 중국과 베트남, 터키에서 견조한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에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8월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턴하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67,000원 가격대에서는 매수하시고 9만 원을 매도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 패턴시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수 패턴시스는 매수 가격으로 4,3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4,300원 가격대가 바닥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2012년부터 주가가 4,000원에서 8,000원 박스권에서 행보 중인데 현재 주가는 박스권 하단 가격이고 올해 하반기가 이 회사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후난 법인의 본사 기술 인력을 파견해서 기술 이전 진행 중이고요. 적자폭은 적자폭 감소세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2018년도부터 5G를 비롯해서 국내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라서 이 회사가 만드는 통신 네트워크용 MLB 매출 성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통신 장비용 MLB는 고마진 제품이고 진입 장벽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주가가 쌀 때 매수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매도 목표 가격은 6,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82번님의 종목 상담인데요. CJ CGV 공교롭게 또 김치균 대리가
오늘 9번째로 추천해준 종목입니다. 67,600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50%나 가지고 계신데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뭐 비슷한 가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치균 대리님? 예, 그 CJ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좀 해외 쪽 영업이익이 국내 쪽 영업이익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그 해외 쪽의 해외 자회사의 가치를 좀 재평가돼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런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국내 실적도 올해 4분기부터는 턴할 것이라는 좀 그 전망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실적은 좀 밝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이 좀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66,0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8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높게 보신다면은 뭐 9만원, 10만원 가격대까지 이제 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기관 수급도 좀 양호해서 기관도 계속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중을 50%나 실어 놓으셨지만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V 조금 더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치균 대리님은 먼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버머지자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847번님 환인제약 18,200원에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10% 목표가 익절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권홍섭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환인제약. 환인제약은 이제 그 중소형 제약주로는 처음 좀 그 별이 한 10개 정도, 만점에 10개를 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회사입니다. 일단 환인제약의 그 기업은 그 정신과용 치료제를 이제 약을 만드는 제조 회사고요. 또 그 전문의약품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 상황에서 또 시장 점유율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매출도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그 정부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그 치매 예방과 그 노인성 질환에 대한 그 문재인 케어 정책 수혜주로서 환인제약이 좀 거기에 대한 수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비중이 10% 정도지만 일단 매수를 18,200원에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정고점이 정고점 이제 월봉상 한 25,000원 정도에서는 한 5% 정도 익절을 하시고, 그 이후에 아무래도 그 환인제약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신약 개발과 그리고 정신과용 치료제 거기에 대한 매출이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해서 한 3만원 정도까지는 나머지 5%를 한번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좀 넉넉하게 3만원까지, 기간 좀 넉넉하게 두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환인제약,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 지금 한 5분 정도 지금 장 마감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예상치 교지수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 시간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2493.15포인트, 3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요. 0.12% 상승, 강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종일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조금 무너지는가 했는데 이내에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2496포인트, 전고점이 2500.92포인트인데 전고점까지 조금 힘이 그래도 붙여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2490포인트 안착하는 정도로 오늘 장이 마감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667억 원 삽니다. 기관이 매수하다가 매도하다가 다시 매도폭을 줄입니다. 매도폭 16억 원까지 줄어들었고요. 금융투자가 754억 원 매수, 연기금이 201억 원 순매수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오늘 709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기관이 막더니 오늘은 외국인이 막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전자 업종 오늘 하루 또 조정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인데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큽니다. 3.31% 하락, 81,9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현대차와 포스코 하락하는데 각각 500원, 1,500원 약보합권선에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이 오늘은 상승하네요. 1,500원 상승하면서 145,000원. LG화학이 어제까지 올라갔는데 또 오늘 조정이 나옵니다.
1.52% 빠지면서 6,000원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요. 네이버는 그래도 80만원 안착하면서 80만원 지키면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2,000원 상승, 소폭 상승 마감 예상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늘은 하락합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고요. 4만원대는 지지를 받습니다. 42,250원입니다. 삼성생명은 2.4% 올라가면서 128,000원까지 현재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1.69% 올라가면서 687.29포인트, 무려 11포인트가 넘게 상승인데요. 이대로 마감하면 연중 최고치 마감이고요. 오늘 또 연중 최고치 경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쏠림 현상이 코스닥 지수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상초반 678포인트 보합권 수준이었는데 현재 포인트 687포인트대까지 가파르게 지금 상승해 올라온 모습입니다. 일단은 690포인트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대로 가면 700선도 사실 13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긍정적인 흐름의 코스닥 지수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요. 개인의 매도 물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13억 원까지 줄었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은 22억 원, 작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가 189억 원 사고요. 투시는 61억 원, 연기금은 50억 원 각각 매도합니다. 외국인이 매수하는데요. 97억 원 매수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편식하면서 지수 상승에 도움은 주지만 골고루 매수하지 않는 모습 오늘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19만원대까지 이제 터치를 하면서 정고점 20만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19만 700원, 상승폭이 무려 7% 가까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만 2,900원 올라가면서 4.79% 상승 63,500원입니다. 신라젠이 오늘 66,000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이내 상승폭 모두 내줬고요. 지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900원 하락하면서 59,300원. CJENM은 여전히 약보합권이고요. 로에는 4.39%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그리고 코미팜, 휴젤 모두 올라가는데 메디톡스와 휴젤, 보톡스 관련주들은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반등이 나옵니다. 코미팜도 2%의 상승, 바이로메드가 약보합권이고요. SK머티리얼즈는 2.32%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3시 30분) 조금 전에 지났고요.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 시황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권홍섭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 계속적으로 이제 그 랠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서 제일 이제 힘들어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익을 입절을 하고 지켜를 봐야 될지 아니면 매수 시점을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할지 그런 전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람직한 주식의 왕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항상 우리가 원칙은 쌀 때 사고 그리고 비쌀 때 팔아야 된다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2,500 정도 코스피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대형주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차트 잠깐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 고점인 678포인트를 넘어서서 거기에 대한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를 항상 돌파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심리적인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코스닥은 오늘, 내일 그리고 3일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업종 중에서는 현재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조정을 받은 반도체 쪽에도 수급이 아무래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IT 쪽에 좀 많이 물리신 분들이라도 약간 좀 그 선점매보다는 좀 유지하고 홀딩하고 다시 한번 그 주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가격대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감지수 체크합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입니다. 2490선에서 오늘도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오늘 무섭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1.68% 오른 687.21 연중 최고치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하락한 1127원 4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 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한터증권 은평주점의 지문상 대리 셀트리온이 84.5% 상승하는데 지금 이게 11시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화성엔터프라이즈 26.2% 올라갑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 김치균 대리 오늘 함께했습니다. OCI 종목 20.4% 올라가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SKC 코오롱 PI 16.4% 올라갑니다. SKC 코오롱 PI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주가가 다 올라온 건데 권홍섭 연구원이 어떻게 갈까요? 네, 우선적으로 일단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좀 외국인들한테 러브콜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기관에 대한 그 순매수세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급등하는 모양새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8,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그 청산을 하고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일단은 그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해서 한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한번 익절을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다시 한 35,000원대에서 34,000원대에서 한번 매수를 진입하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코오롱 PI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3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정례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 수요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자세로 저희가 장을 또 바라봐야 할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갈아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볼까요, 내일은? 일단 어닝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할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시즌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분기마다 이렇게 실적 발표 시즌이 오게 되면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인데요. 일단은 그 지수가 뭐 역대 이제 2,500까지 10년이 걸린 2,500까지 달성하기까지는 좀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 시즌에는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매수 접근은 한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양상은 그 만약에 실적이 좋다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 분들은 소규모 소액 자본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이 많이 나게 되면 또 그 손절을 유도를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또 투매까지 나와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반영이 끝난 이후에 그때 들어가도 매수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매수를 할 때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면서 눌림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앞으로 이제 일단 대형주들이 코스피가 박스권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아마 제약바이오 내지 IT 쪽, 반도체 쪽에 거기서도 이제 낸드와 그리고 그 MLCC라고 또 휴대폰, 스마트폰 기판, 그리고 낸드의 소재주, 뭐 OLED 쪽에도 많이 이제 수급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산자부 관련 이슈로 해서 주가가 급락했던 종목들, 뭐 주성 엔지니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그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매보다는 한번 홀딩하는 전략으로 한번 다시 이제 지켜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번 파리부동산 대책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가계부채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 이런 게 좀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은행주들에 대한 그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4% 내지 3%의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한 1% 이상 나오는 이제 금융주들이 거기에 좀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식, 그 가계부채 관련해서 어느 정도 파리 대책, 부동산 대책과 계속적으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단은 정부 정책이 아무리 그 보수적으로 나쁘게 반영이 되더라도 일단 글로벌 경기 자체가 굉장히 호조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페드에서는 이제 그 연준에서도 12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그 테이퍼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기는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기간을 대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3년 정도는 주가가 계속 상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그 자산에 대한 축소, 그리고 달러에 대한 그 약세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 원달러 환율도 90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경기가 계속적으로 호조세가 나타나고 미국과 유럽발 그 원자재 관련돼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주가나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책과 관련된 주가의 흐름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 볼만한 종목들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내일 볼까요? 내일 볼만한 투자 전략으로는 미래에셋트가 좋아 보입니다. 네. 미래에셋트가 계속적으로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보통 이제
그 기술적 분석상 이제 투자를 할 때 이게 주가가 바로 우상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서 갈 것인가 아까 이제 앞에 언급됐듯이 계속 이렇게 출렁이 있는 모양새로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재 두 번째 정도 이제 파동을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증시가 3,000 정도 2,700까지 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는 증권주들이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세 대우를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고점을 점점 높이면서 11,000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저점을 이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이런 양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지금 오늘 종가기 기준으로는 1,150원에 끝났지만 한 내일 정도 음봉이 더 나와준다면 10,000원에서도 사면은 좋은 가격 전략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장기적인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년 정도는 홀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또한 그 증권 이제 업계에서 이제 초대형 IB 인가를 받게 되면 매출이 뭐 이제 일반 그 증권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 이외에도 어음 발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업의 상대로 해서 대출까지 이제 가능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거의 은행업까지 이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주가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내일 10,000원 정도까지 눌림목이 오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장기적이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를 지금 두고 저희가 이 종목은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그 이런 추정 배경치는요, 그 주가 상승을 일단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연내 2,700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2, 3년 정도는 주가가 한 코스피 기준으로 한 4,000 내지 5,000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좀 그 장세로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않냐 아니면 너무 과대한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위아래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초대형 IB가 인가되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한번 그렇게 투자하는 전략이 또 좋아 보입니다. 한 반년 정도 여유 있게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래세 대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